한국을 방문한 라팔 그로시 IAEA 사무총장이 국회를 찾아 민주당 의원들을 만났습니다. 민주당이 그로시 사무총장을 국회로 초청한 건데요. 그로시 사무총장은 일본 원전오염수 방류 계획은 국제 안전 기준에 부합하다는 기존 입장을 거듭 확인했습니다. The IAEA undertook this mission in accordance with its statute and its international authority that authorizes it to establish safety standards for nuclear activities all over the world. To do this, I established a special group, a task force of experts in radio protection, experts in nuclear safety from the agency, and I also invited to this group as advisors renowned and prestigious scientists from 11 countries, including the Republic of Korea, in order to enrich the work, support the work of the task force. This was the beginning of a period of intense analysis, intense study, and careful evaluation for more than 2 years. 그로시 사무총장은 또 한국인들의 우려를 이해한다며 후속 조치에 힘쓰겠다고 말했는데요. IAEA가 일본에 상주하며 방류 과정을 관찰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This is why I proposed to Japan, and Japan agreed, that the IAEA will establish a permanent review of the plan, so that if they decide to start with the controlled discharge of this water, the IAEA will be there permanently for years and decades to come, performing its function of reviewing and monitoring that this process is done in full accordance with these standards. This is why last week I opened a permanent office of the IAEA at the Fukushima site, which will be the place that from which our experts, our international experts, will be based and will be carrying out its permanent review, monitoring, reporting throughout the years. 민주당 의원들은 일본의 원전오염수 방류가 국제 안전 기준에 부합하다는 IAEA의 입장에 유감을 나타내며 검증 과정이 충분하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들어보시죠. 후쿠시마 원전 사고는 인류 역사상 최악의 원전 사고인 체르노빌 사고와 같은 최고 레벨 7등급에 해당하는 대형 사고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IAEA 보고서는 다핵종 제거 설비의 성능 검증도 하지 않았으며 오염수 방류가 장기적으로 해양 생태계에 미칠 영향도 검토하지 않았습니다.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는 사고 원전에서 나온 핵 폐수이기 때문에 사실상 핵 폐기물에 해당합니다. IAEA가 국제안전 기준에 부합하는 결론을 내렸다라고 한 것에 대해서는 정상 원전에 국한되어진 것이지 사고 원전에서 나오는 핵 폐기물이 아니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민주당은 또 지하 매설, 수소 방출, 수증기 방출 등 다른 나라에 영향을 주지 않는 다른 방안에 대한 검토 없이 해양 방류를 뒷받침했다며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일본이 오염수 방류를 연기하고 국제사회와 다른 대안을 찾는데 IAEA가 함께 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특히 단식 농성 중인 우원식 의원은 그로시 사무총장이 국내에서 한 언론 인터뷰를 지적하면서 일본 편향적인 검증이라고 지적했는데요. 들어보시죠. 그로시 사무총장께서 어제 한 언론사 인터뷰를 통해 핵오염수를 마실 수도 있고 수용도 할 수 있다고 말씀하신 걸 보고 굉장히 우려스럽습니다. 그럴 정도로 안전하다고 확신한다면 그 물을 바다에 버리지 말고 물 부족 국가인 일본이 국내에서 음용수로 마시든지 아니면 공업용수나 농업용수로 쓰라고 일본 정부에 권고할 의사가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민주당은 그로시 총장에게 전향적인 답변을 받지 못했다는 입장인데요. 오늘 민주당 의원 10여 명이 일본을 방문해 기시다 총리 관저 앞에서 집회를 여는 등 여론전을 이어갈 예정입니다. 아까 비공개 회담에서 참여한 것들은 어떤 인상을 받았는지 궁금합니다. 분위기가 좀 어땠는지. 어려운 질문이시네요. 분위기라니. 오늘 이제 저희 측 참석자들은 질문을 명확히 던지고 거기에 대한 구체적 답변을 받기를 원했는데 기자님들께서도 보셨다시피 공개 모두 발언 부분에서도 사실 IAEA 측에서는 또 구체적인 설명이나 새로운 답변을 내놓지는 않았습니다. 국민의힘은 반일 선동이 아니라 일본이 안전 기준을 제대로 지키는지 확인하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국제사회가 우려해야 할 건 후쿠시마가 아니라 북핵이라며 안보 공세를 폈습니다. 국민의힘 반응을 들어보시죠. 묻지마 괴담 유포와 선동 정치는 멈출 줄 모릅니다. IAEA 결과를 믿지 않고 맞서는 것은 민주당과 북한뿐이라는 웃지 못할 이야기가 나오는 배경입니다. 우리 정부는 일본 측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공유하고 측정 핵종 종류를 추가하고 IAEA 후쿠시마 현지 사무소에 우리 인력이 상주되는 방안도 검토할 것입니다. 서울 양평 고속도로 의혹도 정치권의 쟁점이죠. 원희룡 국토부 장관이 사업 전면 백지화를 선언한 가운데 국민의힘 소속 양평 군수와 일부 국민들이 굵은 비 속에 민주당사를 항의 방문했습니다. 양평 국민들의 바람대로 나들목이 있는 고속도로 건설이 실현되는 듯 했는데 민주당의 의혹 제기로 사업이 백지화됐다면서 고속도로 막는 행위를 그만두라고 촉구한 겁니다. 어제 발언 들어보시죠. 난데없이 지난 6월 말에 민주당은 이러한 양평 국민의 영혼이 담긴 노선안에 대해서 김건희 여사 일가의 토지를 물질 삼으면서 양평의 현장이라는 곳에 와서 성명서를 발표하는 등 정치 공세를 펼침으로 해서 급기야 서울 양평 고속도로 추진이 중단되는 사태를 맞이했습니다. 민주당은 여기에 한술 더 떠서 원안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예타 당시의 노선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타 당시의 노선은 양평군에는 IC를 설치자 없는 아니고 지역 주민도 지역으로 오는 고속도로를 반대하는데도 불구하고 말입니다. 누구를 위한 원안 추진입니까? 당리당략을 떠나 진정으로 양평 국민이 원하는 양평 국민을 위한 양평 국민에 의한 안을 민주당에서는 경청하여 주십시오. 여야 사이의 공방도 치열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사업을 다시 추진하려면 민주당의 사과가 먼저란 입장인데 민주당은 특혜 의혹 물타기라면서 반발하고 있습니다. 여야 모두 서울 양평 고속도로 사업을 다시 추진해야 한다는 데는 공감대를 형성한 분위기지만 배치가 풀리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여야 입장 박광열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고속도로 사업 재추진의 전제로 민주당에 사과를 내건 국민의힘은 제1야당을 향한 압박을 이어갔습니다. 양평 군수가 민주당 소속이던 2년 전에도 이미 노선 변경을 요구한 적이 있다며 민주당의 비판은 내로남불이자 괴담, 선동이라고 몰아붙였습니다. 사업을 본인들의 정치적 수단으로 삼아버린 민주당에 부득이하게 결단을 내린 것으로 보여집니다. 민주당이 침을 뱉으며 밥상을 엎어버린 꼴이 되었습니다. 민주당은 발끈했습니다. 종점 변경과 사업 백지화 모두 현 정부 아래서 내린 결정이라며 피해자 코스프레를 당장 중단하라고 역공을 폈습니다. 내로남불 아니냐는 여당의 공세에는 본질을 왜곡하는 물타기라고 반박했습니다. 고속도로 진출입로가 없는 양평군 강하면 지역에 나들목 신설을 요구했을 뿐 종점 자체를 바꾸자는 취지는 아니었다는 겁니다. IC를 추가 개설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달라고 국토부에 요청한 것일 뿐 강상면을 종점으로 하는 노선을 언급한 적이 없습니다. 이런 가운데 고속도로 원안 종점 부근에 민주당 소속 정동균 전 양평군수와 친척들의 땅이 있다는 보도가 나오면서
국민의힘은 역공에 나섰는데요. 보도 내용에 따르면 원하는 민주당 전 양평군수 일가의 특혜가 된다며 이쯤 되면 민주당 게이트 아니냐 이렇게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이에 대해 정동균 전 군수는 종점인 증동리에서 본인 땅까지는 길이 없어서 큰 산을 하나 넘어야 한다. 원안 종점과 가장 가까운 땅은 상속받은 땅으로 위치도 잘 모른다며 특혜 의혹은 터무니없다고 반박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국민의힘 안철수 의원은 제3의 기구를 구성해서 노선을 결정하자고 공개 제안했습니다. 민주당 대표는 기승전 김건희 프레임으로 정치적 재미를 보려 하고 국토부 장관은 고속도로 건설을 전면 취소하겠다고 대응하면서 국민의 삶은 뒷전으로 내팽개쳐지고 말았다며 쓴소리를 했는데요. 오늘 7월 임시국회가 시작되는 가운데 서울 양평고속도로를 둘러싼 정치권의 주도권 싸움이 더 치열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전국 브리핑이었습니다.